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홍일의 투자 황금 비율 어서 오십시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30분에 저희가 또 여러분의 텔레비전을 똑똑 녹화하지 않습니까? 자, 주식시장 그리고 파생시장 통틀어서 최적의 황금 비율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장 전략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이화선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멋진 노래와 함께 등장해 주실 마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님 뮤직 큐! 살다가 나 물릴 때 돈 날리는 슬픔으로 무너질 때까지 살다가 돈 날리는 슬픔으로 무너질 때 제가 본드와 실리콘을 쫙쫙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마홍일의 투자 황금 비율에 투자 황금지기 마홍일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이 두 손까지 사용하시고 나날이 점점 뭐랄까 능력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전두엽에 지금 약간 확장술 들어갔어요. 네. 네, 여러분 잠이 확 깨셨을 것 같은데 오늘 잠 깨셨죠? 이제부터 저희와 수익 전략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리고 좀 궁금하다,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전화번호 대표님 어떻게 되죠? 네, 주식 관련된 거 전화 바로 하셔도 됩니다. 070-7797-7403이고요. 해외 선물, 장 불안하다. 해외 선물에 대해서 문의를 하실 분들은 문자로 013-336-8288로 주시면 살다가 이렇게 딱 계좌 깔끔하게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살다가 수익도 보고 또 손실도 보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계좌는 해피해피하게 또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보세요. 자, 오늘도 저희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이제 어느덧 좀 선선해진 날씨가 또 가을을 알리고 있어요. 조금은 추웠지 않았어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네, 조끼 입고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의 계좌가 추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또 뜨끈뜨끈하게 할 수 있는 전략들 담아보겠습니다. 자, 계좌를 또 가열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를 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식시장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또 장인 정신으로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잘 분석해 주시는 정민상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있는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덩달아 주식시장도 오락가락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청자분들의 걱정도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신다면 결과는 늘 정해져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어려운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나와주셨을 때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도 주셨는데 뭐 유망 섹터로 그린 뉴딜 짚어주기도 했는데 정말 이번 주에 그린 뉴딜의 흐름을 주목해볼 만했었잖아요. 이 밖에도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들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 종목에 대해서 네. 지난주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추천 종목 STX와 네오위즈였습니다. 우선 네오위즈 같은 경우 아직 보합권에 머무른 모습인데요. 제시드렸던 그대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추천 종목 STX였습니다. 사실 STX는 STX 중공업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섹터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방송 이후에는 서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흔히 수급이 꼬였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매수세가 특정 시점에 지나치게 몰리게 되면 주로 외인이나 기관같이 큰 자금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단기간의 수익 실현을 위해서 물량을 매도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률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손절 구간을 조금 길게 드리고 추가 매수 구간을 함께 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2차 매수 구간에는 아직 진입하지 못한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지난주 제시드렸던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는 9월 9일 수요일 24,900원까지 빠지게 되면서 2차 매수가인 25,000원에 추가 매수가 잡히게 되었고 평단가 25,725원으로 바뀌셨을 텐데요. 평단가 기준 보합 수준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혹시라도 과비중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본절에 어느 정도 덜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머지 빅텍 역시 계속해서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 처음 제시드렸던 그대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종목 AS라는 것을 해보게 된 것 같은데요. 공개적인 방송 종목 특성상 수급 계산이 불가능하다 보니 저도 결국은 AS를 하게 되었네요. 구차한 말보다는 끝까지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추천드렸던 섹터들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의 일시적인 감소로 뉴딜 관련 섹터만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뉴딜 관련주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관련되었던 종목들 월요일에 거의 모든 종목 큰 상승세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식 황금 비율에서 추천드렸던 섹터는 항상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은 올라갈 섹터를 다 아시면서 왜 요즘 방송 추천주들을 간접 섹터나 다른 것으로 주시나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는 단기간에 상승할 만한 섹터의 종목으로 추천드렸던 거 아실 겁니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시청자분들이 당장의 수익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시청자분들 스스로 안정된 투자의 방향으로 가시기를 그 무엇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리지만 안정적인 종목도 함께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느리고 안정적인 종목과 당장의 변동성이 큰 종목을 매매하는 것은 어떤 게 더 좋은 투자다라고 정의하기란 사실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리스크는 낮고 수익은 높은 더 가치 있는 투자를 만드는 방향에 대해 앞으로도 꾸준히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책임감 있게 직접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언급해 주셨던 종목과 또 유망 섹터에 대한 리뷰해 주셨는데요. 좀 잘 참고를 해서 다음 주장도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STX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이제 그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고요. 네. TK밸브도 인수하고 그리고 흥하해운에 대한 인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슈거리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크게 움직일 만한 재료들이 많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맛있게 요리해서 언제 이제 요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기대심이 충분히 있다는 부분 한 번 더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마 대표님의 팁까지 잘 참고를 해볼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공략할 종목들도 여러분 잘 귀담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다음 주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 공략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방송에서 제시드려왔던 보유 종목이 4개 정도 되는 시점이지만 추천은 계속해서 드려볼 텐데요. 투자금을 기준으로 보유 종목의 개수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1,0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 중이다라고 한다면 5개에서 6개의 종목으로 순환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고 그 이상의 투자금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개수를 더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할수록 도박에 가까워지는 것이 주식이고 여유 있게 은행 이자보다 더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쉽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이러한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식입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떤 구간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매수를 했는지 목표가를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구간에 잡게 되었는지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정말 투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서론은 짧게 줄이도록 하고 오늘의 공략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기존부터 코로나 백신으로 가장 주목을 받아왔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영국의 제약회사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영국인 시험 참가자에게서 발생된 부작용으로 임상 3상 시험이 전면 중단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관계자는 임상시험 데이터에 대한 독립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초 임상시험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이슈로 하락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SK케미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임상시험 중단이 처음도 아니고 백신이 완성될 때까지 반복되는 것이며 만약 시험이 빠르게 재개되어 통과된다면 미국에서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여 오는 선거일 이전에 승인하는 것도 기대 중인 상태입니다. 즉 돌발적인 악재로 하락하였지만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종목 SK케미칼입니다. 추천드리는 매수가는 금일 종가인 34만 9,500원이며 2차 매수가는 31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금일 시간에서는 종가와 동일하게 보합으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월요일 시초나 개장 전에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실 거고요. 각 구간별로 2번 나누어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28만 9천 원 제시드리겠고 목표가는 1차 36만 5천 원, 2차 39만 9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에서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는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소문보다는 기대심에 사는 게 더 맞다는 말이겠죠. 종목을 매수할 때는 적어도 이게 어떠한 종목인지 지금이 과연 저평가된 시점이 맞는지 2가지만 확실하게 생각하시고 매수하신다면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더라도 불안해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더 수익을 볼까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추천주 제시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사실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2차 전지 핵심 전해제를 뭐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있고 또 어쩌면 소송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또 악재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네, 가격에서 여기서 변동성이 나오고요. 그리고 백신에 대한 이런 개발을 그러니까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가 수주도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기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재료, 좀 약간 뜨거운 재료다. 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급등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에너지 좀 체크를 해봤어요. SK케미칼이었고요. 자, 손절 라인은 28만 9천 원 제시해 주셨네요.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대응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우리가 장 대응할 때는 어떤 점 좀 조심하면 좋을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저희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미리 알수록 더 우리 계좌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정민상 전문가님. 어떤 이야기 또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그 다음 주 유의사항보다는 그냥 유의하실 점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농담으로 나온 말이긴 하지만 AI라는 말이 나와서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바둑에서 인간을 이기기도 하고 계속해서 더 발달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주식을 한다면 어떨까요? 원리적인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간단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에서는 기대심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기대심, 즉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마음이죠. 아직 눈치채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기술력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직은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이것이 인간과 인공지능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차트에 한하여 단순한 확률까지는 계산할 수 있겠지만 기대심이라는 감정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지고 주식에서 인간을 이기는 그날이 가까운 미래에는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시점이라면 이미 여러분들 자동차 대신 하늘을 날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이없게도 인공지능으로 투자를 돕는다는 광고가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법도 한데요. 네, 이런 식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일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외에도 어이없을 정도의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피해 사례들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쁘게 마음을 먹게 되면 상대방을 속이기도 쉽고 욕심나게 하기도 쉽습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도 그 순간에는 욕심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배제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본능을 통제하고 냉정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기까지 오늘의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거죠. 네, 사실 요즘에는 그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뭐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렇게 HTS에 설치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이 장인 정신으로 그렇다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필요 없겠죠.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큰 역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 먹힌다면은 저희도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잘 안 먹혀요. 왜 안 먹히느냐? 시장은 갑자기 이거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는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식은 네. 2,500개의 주식 중에 어떤 것들은 갑자기 종목이 저평가에도 기대심에 오르기도 하고 코로나가 반발되기도 하고 갑자기 금융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실시간적으로 기존의 데이터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다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나오는 상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즉시하고 그때 움직이는 것들을 체크해서 거기서 왜 움직이냐 수급을 체크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따라오기에는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거래해서 굉장히 힘든 포트를 갖고 굉장히 손실이 나고 이런 부분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한 번 더 찝어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포트를 위에 전화 주셔서 이렇게 같이 받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부분들이 차이점이 있냐면 정말로 지금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섹터를 해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안정시켜 준다는 거죠. 야, 이거 사놓으면 1년 뒤에 올라. 이렇게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죠. 방송의 특성상 또는 여러분들 관리해드리는 특성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부분들을 잡아드린다는 점 한 번 더. 그건 절대 그냥 시스템으로 깔아놓는 그런 ATS 프로그램은 이 정도 수준을 아예 발끝에 약간 그 묻어있는 벼룩만큼도 따라올 수가 없다는 점 현재 이런 부분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네. 살다가 물릴 때. 물리시면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돈 날릴 때. 예. 오리오 감독님 깜짝 놀라시겠어요, 대표님. 네. 예, 기술적 분석도 사실 기본적인 부분이겠지만 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잘 면밀히 분석하고 또 예측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술 면모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의점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살짝만 얘기하면 아무리 AI에게 운전을 알리셔도 네. 정말 제대로 그 카레이서랑 붙으면 이길 수가 없겠죠. 네. 자, 그런 겁니다. 네, 진짜 알겠어요. 사람이 훨씬 더 잘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믿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또 유망 섹터는 어디로 보고 계시는지 우리 정민상 전문가의 시각이 궁금해지는데요. 체크해 볼게요. 전문가님, 유망 섹터 알려주세요. 네, 다음 주 주식환급 비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섹터에 이어 상세 섹터를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BTS 관련주 20%, 계절주 20%, 미중무역 관련주 20%, 현금 40% 제시 먼저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BTS 관련주로는 빅히트 상장을 앞두고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빅히트의 직접적인 청약이나 투자보다는 관련주들의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계절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을이 짧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가을보다는 겨울을 대비한 종목을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의류나 난방 등에 관련된 종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추천드리긴 했지만 바디텍 매드 역시 겨울과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겨울이 다가오면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필요한 건 독감 관련 진단 키트나 치료제겠죠. 그래서 더욱 흐름이 좋았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미중무역 관련주로는 최근 들어 중국이 미국 쪽으로 의약품 수출에 대한 중단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차트 분석이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무작정 매수하셨다가 왜 내가 산 것만 떨어지지? 이러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위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현금 40%는 마찬가지로 비중을 만들어 두었다가 시장 흐름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식연금 비율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좀 섹터가 세 가지가 등장을 했는데 BTS 관련주, 계절주, 그리고 미중무역이 똑같은 비율로 20%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섹터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힌트들은 사실 전화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공략을 하고 싶다. 근데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전화, 문자 많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마 대표와 함께 주식 한마디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전문가님. 네. 자, 우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BTS 관련주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했어요. 연상학과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몬스터 정말 IPO 정말 와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20위 안에 바로 들어오는 것들. 그런데 BTS 관련주가 얼마나 크냐면 JYP, SM, YG 합친 것보다 시총이 커요. 매출이 큽니다. 그만큼. BTS가 엄청나요. 이번에 다이너마이트 바로 빌보드 차트 1위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외에서는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장외로 하는 것보다는 관련주들이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할 때 관련주들이 굉장히 올랐어요. 저도 그런 걸 생각해서 조이 게임이나 이런 것들 뭐야 이런 거 했던 것들 좀 저평가된 게임주들을 많이 추천했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거의 60% 40%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BTS 관련된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투자하는 회사들도 많고 최근에 넷마블 같은 것도 거의 95,000원대에 제가 추천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 18만 원이니까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이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한 DPC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탄옷 입고 나서 춤췄던 거 기억나나요? 그것도 방탄 관련주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미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위에 전화 주시고 어느 정도 포트를 관리하면서 거기에 빠르게 먹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포지션 잡아 드릴 테니까 상담하면 우리 장인 정민상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또 잡아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우선은 주식시장 지금 현재는 어떤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가는 것만 갑니다. 내가 가진 주식, 정말 힘이 없는 주식은 안 가요. 가려면 어떤 주식이 가야 되냐, 이런 부분들, 그런 섹터에 대한 심화 학습을 제가 또 마지막에 뒷부분에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지금 시장은 잘하는 사람이 뭔가 능력이 더 드러나는 시기다. 그냥 시장이 코로나 때부터 올라갈 때 그냥 손 묻어가지고 수익이 났던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는 수익이 안 나요. 우리 시즌2로 바뀌고 나서는 진짜 시장 자체가 빠지면 빠질 때 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수익을 드렸죠. 바이텍 매드도 그렇고 메가임즈도 그렇고 굉장히 큰 수익을 꾸준히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투자환급 비율에 여기 같이 하는 마흔을 대표의 식구들은 정말로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구나. 오늘 금도 400틱을 먹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정말 큰 수익 갖고 가고 있고 굉장히 지금 웃으면서 아침에 치맥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신다는 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집에 2.5 격상이니까 집에서 이 TV 보시면서 우리 관련된 영상들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끝.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치맥을 드시는 분이 많아요, 많다고 하시군요. 부럽네요. 알겠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그 어느 때보다 분석이 필요한 때인데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주식시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파생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파생시장 하면 뭐니 해도 영웅 전찬남 전문가십니다. 자, 오늘도 불러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안녕하세요.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낮에는 주식, 또 밤에는 해외 선물로 우리 투자에 지친 주린이 분들과 혜린이 분들께 실시간으로 큰 수익 드리고 있는 영웅 전찬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린이 분들과 혜린이 분들 위해서 정말 유익한 자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셔가지고 정말 뭐 5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정말 우리 투자에 지친 우리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한 주도 투자 황금 비율과 성공 투자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실 지난주에 또 체크해 주셨던 상품 중에 또 골드 아까 전에 네, 화선 씨도 그랬어요. 저한테 해외 선물 좀 한번 해보고 싶다고. 네, 진짜로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막 계속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잡아드리는 거 일주일에 한두 번의 거래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잡아드리기 때문에 정말 하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해볼까? 그래 한번 해봐야지. 이건 무슨 수익이지? 이렇게 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고요. 골드로 400틱을 또 먹었습니다. 완전 골드러시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뭐 전찬 전문가에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맞아요. 그 수익에 대한 부분과 함께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주 추천드렸던 상품에 대해서 좀 리뷰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방송이었죠. 9월 5일 때 제가 오일하고 골드 두 상품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일하고 골드 두 상품 다 매수, 즉 매수로 진입하자, 즉 상방에 베팅을 하자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좀 수익이 났고 그리고 현재 뭐 진행 중인 상품이나 수익이 골드는 400틱이나 났는데 어떻게 수익이 났고 또 어떤 종목이 진행 중인지 이거를 좀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4일부터죠. 9월 4일부터 지금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이건 지금 보시는 건 5일 차트입니다. 크루드 오일 20-10 10월물 5일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9월 5일 방송에서 제시드렸던 진입 라인 같은 경우는 39달러에서 38달러에 진입을 하고 목표가는 1차 청산가는 41달러, 2차 청산가는 43달러를 제시드렸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오일 가격 같은 경우가 이번 한 주는 정말 6% 가까이는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워낙에 조금 신중하게 좀 추천을 드렸던, 신중하게 제시드렸던 진입 라인이다 보니까는 다행히도 오일이 손절에 제시드렸던 손절 라인 36달러는 터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절되지 않고 현재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즉 손실 중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오일과 반대로 골드 같은 경우는 400틱 이상의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부터 골드가 어떤 식으로 좀 수익이 났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9월 5일에 방송을 하고 그리고 지금 9월 8일 부터 보면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난주 방송에서 제시드렸던 진입 라인이 1940에서 1930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청산가 같은 경우는 1960이었고요. 2차 청산가는 1980을 제시드렸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8일에 골드가 하락 나오면서 왜 하락 나왔을까요? 미국 행정부와 그리고 유럽 ECB 중앙은행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조금 발표가 되지 않으면서 금 가격이 하락 나오면서 정확히 제가 제시드렸던 진입 라인에 진입이 되는 모습을 9월 8일에 보여줬는데 9월 8일에 제가 제시드렸던 진입 라인 1930달러에 진입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거래일 연속이나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하면서 9월 10일에 1차 청산가인 1960달러를 넘어서 2차 청산가인 1980에 좀 못 미치는 1975달러까지 상승 나오면서 이 골드만 한 주 동안 한 400틱 이상의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시즌 1 때도 그랬고 시즌 2 때도 그렇고요. 한 틱당 가치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한 틱당 가치면은 그냥 뭐 주식에서 호가 아니야?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에서 1호가는 단지 그 수익률에 대해서 아주 미미한 수익률입니다. 수익금이고요. 근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다릅니다. 개념은 똑같을 수 있어도 그 수익금 자체가 1틱당 가치가 골드가 11,850원이거든요. 근데 400틱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하면은 즉 한 계약으로만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한 4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주식 같은 경우도 보통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 금액을 적게는 300만 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500만 원 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해외 선물을 만약에
1천만 원 가지고 이 골드 상품만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 일주일 동안 400틱 이상의 수익을 내서 450만 원 가까이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이나 또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좀 더 느낄 수 있게 체감상 느낄 수 있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일주일 사이에 60% 가까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지난주 추천드렸던 9월 5일 방송에 추천드렸던 오일과 골드 상품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실 무엇보다도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정말 비행기 타기 전에 막 얘기하죠.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된다고. 네, 그러고 하고 무슨 뭐 뷔페에 있다고 이런 식으로 농담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타보면은 뭐 빠르긴 하죠. 네, 자 이런 것들처럼 타보기 전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봐야지 아는 겁니다. 즉 해외 선물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꼼꼼하게 전찬환 전무가 직접 통화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남겨주셔야 돼요. 지금 생방 중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013-3361-8288로 문자로 해선 또는 뭐 정웅 전찬환 그냥 영웅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직접 하나하나 여러분들 꼼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니까요. 비행기표 끊어드리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해선에 대한 매력이 이 마홍일의 투자 황금 비율 하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주식과 마찬가지로 해외 선물 쪽으로 관심 두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미 잘하고 있고요. 이미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이번에는 82세 노인분도 노인이 아니죠. 요즘에는 또 100세 시대니까 82세 청소년분도 하셔가지고 굉장히 수익을 좋게 냈다고 이번에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뭐 제주도 가신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이런 것들 되게 보기 좋아요. 이런 게 또 일하는 보람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 볼 수 있는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선물 분야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좀 챙겨보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정말 투자 황금 비율만 시즌 1 때부터 지금까지만 보시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말 시즌 1 때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나오고 나서 코스피가 1,400대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거든요. 시즌 1이. 정말 그때부터 이 투자 황금 비율만 보셨다고 하더라도 계좌가 어떻게 보면 2배, 3배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상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꼭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게 전일 시간에서 어떤 종목이 하락 나왔고 상승 나왔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면서 우리 그 다음 주 시장이나 그 다음 날 시장을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대한민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시장의 지표를 공부를 해야만 다음 날 또는 다음 주 펼쳐지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예상 우리가 지수를 예상을 하면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아시다시피 하이텍팜이라든지 그 외 관련 종목들이 보락이라든지 KPX 생명과학이라든지 일부 제약바이오 회사들 종목들이 상한가 및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왜 상한가나 상승 나오는지 아시나요? 네, 아마 모르실 겁니다. 네,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에서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는데 첫 번째는 히토리였고 두 번째는 헬륨가스 가지고 얘기가 나와서 관련주들이 상승 나왔고 이번에는 중국 자체가 미국의 원료의약품을 공급을 중단하겠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원료의약품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일부 수혜를 입어가지고 보락이라든지 보락 같은 경우는 20% 상승했고 KPX 생명과학도 역시나 20% 상승했고 하이텍팜, 카바페넴 항생제 생산하는 그런 하이텍팜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이 필로시스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전환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시간에 하한가를 또 맞는 경우도 보여줬었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가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매주 발표되는 미국 실업자 청구권 수랑 그리고 오일 재고 지표 이런 발표되는 그런 일정 두 가지만 확인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솔직히 기술적 분석보다도 기본적 분석이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은 다릅니다. 기본적 분석, 주식처럼 이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 회사의 오너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분석하고 공시 분석하고 이런 거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 선물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상품에 대한 지표 일정이라든지요 또는 차트, 즉 기술적 분석만 하고 그리고 만기일, 즉 월물 만기일만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진입을 하시면은 주식보다도 더욱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게 해외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쉽게 정리하면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기본 주식은 사실 뭐 주식을 많이 하시죠.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정민상 전문가도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은 포트 관리 해가지고 또 수익 나게 해드리는데 그래도 너무 시장이 좀 불안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돈은 꼭 이거 해외 선물이라는 트레이딩을 하는데 이거 해외 선물 전문가들만 하는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어떻게 보면 저도 제도권 출신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이 있거든요. 노하우가 있어요. 이거 어렵게 얘기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정말 한없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깔끔하게 쉽게 알려드리니까 문자 남겨주시면은 그래도 하나하나 지금 이 방송에서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케어할 때는 또 충분한 시간으로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했을 때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으로 그냥 차트로만 이렇게 해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 정도만 이해하셔도 이게 그렇게만 할 수 있어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플 is the best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단순하게 또 차트 분석을 통해서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고 모르겠다 하시면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상품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우리 어떤 상품 공략하면 좋을지 전산원 네.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역시나 오일하고 골드 두 상품을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매수, 즉 상방에 베팅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실시간 채팅을 보니까는 어떤 분이 뭐 곧 파생 전문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파생 분에서만 특화된 게 아니라 주식 분야에서도 특화됐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 대해서도 다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자, 제가 제시드리는 상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10월물 기준으로 오일 상품 매수에 진입을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드리는 진입 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유가가 6% 가까이나 하락 나왔습니다. 하락 나온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여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좀 국경이 봉쇄되다 보니까는 원유 수요 둔화에 따른 공급 과잉 현상으로 이렇게 원유 가격이 6%나 하락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유가가 크게 상승 나올 거다. 다시 $50 선을 회복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자리는 즉 지금 현재가는 좀 눌림 자리라고 봅니다. 눌림목 자리라고 봐가지고 제가 제시드리는 진입 라인은 $37에서 $36 사이 이렇게 좀 진입을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1차와 2차로 나눌 건데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9 제시드리고요. 2차 청산가, 즉 목표가는 $40 제시드릴 겁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34 제시드려서 20-10월물 크루드오일 매매하는 데 있어 리스크 관리할 거고요. 네, 추천 사유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이죠. 바로 20-12월물 골드인데요. 이 골드 같은 경우가 아시다시피 2주 전에 $2,000도 넘었었고 그리고 일부 뉴스 같은 경우는 $4,000도 돌파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실은 $1,94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골드가 앞으로는 코로나19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쭉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지션 제시드리고요. 제시드리는 진입 라인은 1940에서 1930 제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청산가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1960 제시드립니다. 그리고 2차 청산가는 1980이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910 제시드려서 20-12월물 골드 매매하는 데 있어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에 대해서 정말 해보고 싶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망설이고만 계시는데 정말 아까 마홍일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혀 겁낼 거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식에서도 특화됐지만 해외 선물에서도 특화됐거든요. 무엇보다도 슬기롭게 투자하는 방법, 슬기롭게 투자해서 즉 안전하게 투자해서 크게 수익을 내는 게 슬기롭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 번호로 영웅 또는 전차남 또는 해외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공략 상품 살펴봤어요. 오일 매수, 골드 매수였네요. 네, 우선 그 해외 선물에 대한 요즘에 이제 많이 또 황금 투자비를 보시는 분들 해외 선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은데 무엇보다도 그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그 1:1 케어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나 어렵다 이거 모르겠는데 하고는 싶은데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영웅님이 직접 영웅 연차남 전문가가 직접 하니까 영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야지 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주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식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해석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주식의 문의 같은 경우는 정민상 전문가가 진짜 한 땀 한 땀 잘 잡아드리고 있죠. 정말 어떻게 보면 시장이 현재 불안하더라도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중에 진짜 바디텍 매드가 굉장히 제일 좋은 모습을 보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걸 딱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입에 넣어드렸죠. 이렇게 굉장히 섹터별로도 중요하지만 그 섹터의 종목들도 잘 잡아서 수익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직접적인 부분들, 자기 포트에 대한 상담들은 밑에 번호로 바로 전화 주시면은 다시 체크가 돼서 또 나중에 정민선 전문가도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해드리니까요.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선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어제도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금요일 저녁 마감에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오른다가 빠졌거든요. 그렇게 시장 자체는 아직 불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생각보다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좋은 게 주식도 하기 괜찮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을 하기 너무나 괜찮아요. 둘 다 괜찮은 현재 해외 선물은 변동성이 있어야 좋고 주식은 시장이 강해야 좋은데 변동성은 변동성대로 있고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대로 강력한 개미의 매수세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부분들 주식 섹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어떤 것들이 그러면 오를까? 왜 황금 투자비로 해서 말하는 건 오르는데 내가 가진 주식 종목은 왜 이렇게 지금 뭐 벌써 봄잠이 들었나? 가을잠이 들었나? 겨울잠 벌써 준비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화학습 때 뵈죠. 알겠어요. 심화학습도 심화학습인데 그 전에 우리가 또 마홍일의 투자 황금 비율이잖아요. 네. 해외 선물도 비율을 또 맞죠. 네. 책정해야 돼요. 넘어갈 뻔했네요.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전문가님 넘어갈 뻔했어요. 비율 알려주세요. 네,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정말 안전하게 하면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슬기롭게 투자를 하려면은 어떤 상품에 진입을 하든 간에 현금 비율이 가장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5일 30 제시 드립니다. 5일 30 제시 드리고요. 그리고 골드도 30 제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율 같은 경우는 40% 제시 드려가지고 해외 선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전하게 하면서 큰 수익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334 포메이션.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마 대표님, 자, 파생에 있어서 정리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좀 전에 하긴 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은 파생도 좋고 주식도 좋다. 파생은 파생대로 많이 움직이고 주식은 주식대로 시장 각체가 너무 그래도 개미의 매수세가 개미가 세력이 되어가지고 좀 굉장히 강하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싶고요. 주식시장에 대한 좀 뭔가 깊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심화해서 큰 틀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파생에 대한 부분들은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또 뒤에 심화 시간에 또 파생을 또 잡아드린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주식적인 섹터 부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떤 섹터가 유망할지, 어떤 섹터를 잡아야 할지 지금 바로 돌아올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세요. 채널 고정. 네. 해주셔야죠. 살다가 네, 주식시장과 파생시장 중에서 조금 더 딥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넥스트 이코노미인데요. 오늘은 주식시장 관련해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오늘 또 챙겨와 주신 주제를 보니까요. 어떤 섹터 종목들이 오를까? 1편입니다. 1편. 와, 이거 네. 진짜 궁금한 부분 아닐까요? 69편까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농담이고요. 자, 우선 당장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될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시약 관련주, 뭐 플루 관련주 이런 것들이 움직였지만 지금 제가 이거 생방이죠. 생방 때부터 봤을 때 이 섹터는 꼭 보고 이 종목들은 봐야 된다. 이 종목은 또 담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딱
깔끔하게 알려드린 시간인데 제가 뭐 돌려서 얘기 안 하고 확 얘기하는 걸로 유명하죠. 네, 그리고 뭐 저에 대한 잠깐만 소개를 하자면 저는 무엇보다도 기본적 분석에 근거한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거, 그리고 또 미래의 전망 산업이지만 현재 돈도 잘 벌고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포트를 짜고, 그리고 그 투자를 할 때 너무 소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고액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부동산 하듯이 수익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 진짜 큰 돈으로 자산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치 투자로 저평가되거나 또는 뭔가 심리적으로 갖고 있어도 불안하지 않는 종목들을 잡아드리니까요. 자, 그래도 중요한 거는 섹터를 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잡아야지 내가 100만 원 살 거 1000만 원 살 수 있고 1000만 원 살 거 3000만 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도 이해를 하고 아, 이게 괜찮겠다라고 상상할 수 있어야죠. 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자, 지금 원래 이 투자환급비 심화 시간은 저에게 이제 시간이 좀 더 있었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육 자료나 이런 가지 요청을 하시면은 070-7797-7403을 그 전화를 주시면은 뭐 여러 가지 포트나 이런 것들, 우리 자료나 이런 것들도 주식 자료 보내드리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조하시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전화를 해가지고 주식 자료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섹터의 종목가 오를까 이 부분들은 우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예요. 네, 네. 비메모리 반도체가 뭐냐면 자, 비메모리 반도체가 삼성전자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합니다. 뭐 파운드리 막 들어봤죠. 예. 네, 주식 방송을 같이 그 진행을 많이 하시니까 잘 아실 텐데 비메모리 반도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뭐냐라는 부분들은 그냥 뭐 너무 설명이 기니까 그냥 생략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의 시장의 성장성에 큰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것만 딱 기억하세요. 뭐 내용이 뭐 중앙 멀티체, 멀티미디어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기억하는 거죠. 컴퓨터에 보면 램이라고 하잖아요. 램이 그냥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고 기억. 네, 뭐 SD 카드 이런 것들이 메모리 반도체고 비메모리 기억 뺀 나머지 것들 뭐 CPU라든지 멀티미디어 반도체, 카메라에도 네. 어떤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 어떤 그 카메라 이제 뭐 센서 이런 기술들이 좋게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비싸게 팔려요. 카메라도 뭐 같은 화소여도 나오는 게 이거 훨씬 잘 나오는데 이 비싼 게 좋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싼 이유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고가가 들어가면은 카메라가 뭐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이 얼마나 지금 현재 그 커지고 있냐면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되면서 어느 정도 나왔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그 매출이 이렇게 늘어가지고 나머지의 손실을 다 메꾸고 흑자 전환을 확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반도체로 유명한데 자 나머지의 그 매출이 줄어든 부분을 비메모리로 다 메꾸고 그 어닝을 냈다. 이런 부분으로 딱 기억하시면 뭐 이 비메모리가 그렇게 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관련된 이제 뭐 삼성전자 미래 먹걸 시스템 이런 성장 계절 진입 이런 내용을 좀 오랫동안 하려고 했는데 요 시간 살짝 빼고 바로 종목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렇게 뭐 DBI텍, 어도브 반도체, 치벤스 비디오, AN 테크놀로지 뭐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에 들어가는 포인트가 중요하죠. 그냥 여긴데 사면 안 되겠죠.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지금 뉴딜에 많이 집중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런 IT 정말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소외적으로 수급이 몰리진 않아요. 수급이 몰리는 타이밍에 들어가야 더 큰 수익을 내거든요. 싸게 사야 비싸게 팔아야지 차익 실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위에 전화를 주시면은 타이밍적인 부분들 잡아드릴 수 있게 포트를 짜드리니까요. 우선 이런 종목이 있고 이런 부분에 타이밍이 싸게 사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더 커질 시장이고 수익이 더 많이 나서 많이 주가가 오를 시장이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DBI텍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계속 2년 전부터 얘기해가지고 계속 갖고 가셨던 분들은 100% 이상 수익이 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명쾌했습니다. 자, 정부도 이 차세대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증권가에서도 이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유력한 섹터로 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마홍일의 투자 황금비를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자,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꼭꼭 수익 내세요. 감사합니다.